안녕하세요. 펀라이프 시청자 여러분. 저희 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 중에 일부는 에어를 사용한 기계를 작동하는 그런 생산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를 자주 사용을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날도 평상시처럼 에어 스위치 올리고 에어 차는 거 확인하고 일을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퇴근할 때는 이제 컴프레셔 스위치를 내리고 전기를 다 내린 다음에 그리고 퇴근을 했죠. 다음날 출근을 해서 스위치를 올렸는데 이상하게 에어가 차질 않더라고요. 이 컴프레셔는 이제 모터를 돌려서 실린더를 작동을 해가지고 이제 공기를 압축을 해서 이제 압축 공기를 이제 용기 안에 담는 이 과정에서 유입이 되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또 저희 현장에도 작은 그 보조 탱크가 있어서 보조 탱크에 공기가 차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날따라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이제 컴프레셔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 가가지고 확인을 했죠. 저희 회사는 이제 뭐 상가 아니면 작은 회사들 이렇게 같이 다 어울려 모여 있는 복합 건물인데 같은 층 안에 이런저런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다가 컴프레셔를 놓고 사용을 하게 되면은 소음 공해를 유발하기 때문에 컴프레셔를 저는 이제 한 50m 정도 떨어져 있는 건물 지하 쪽에다가 설치를 하고 사용을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컴프레셔가 작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소리가 잘 안 들리니까 모르는 거죠. 단순히 그냥 스위치만 올려서 에어가 차면은 작동하고 있구나. 그리고 퇴근할 때는 이제 끄고 이렇게 반복을 해왔는데 그날따라 이제 에어가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확인을 해봤더니 에어 호스가 망가진 상태에서 에어가 유출이 되니까 컴프레셔 모터는 계속 작동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모터가 과열돼 가지고 모터가 타버린 거예요. 컴프레셔 사용을 그날은 못하고 컴프레셔 제조사에 연락을 해서 모터만 화물로 받아가지고 다음날 수리를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 영상을 올린 이유는 그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전기를 이용한 이런 그 모터나 회전기구 뭐 이런 설비들이 정상적으로 잘 작동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이상이 발생이 된 건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서 이것을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많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입을 한 전류기예요. 전류기. 전류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자, 통상적으로 전기가 흐르려면은 두 선이 필요하겠죠. 이 전선에 흐르는 부하 용량이 크면 클수록 이 전선 주변에는 자기장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전기에 흐르는 양이 세면 셀수록 그 전선 둘레에 흐르는 자기장의 세기도 커진다. 이게 기본적인 전기 논리예요. 이것을 이용한 방법이 이 전류기거든요. 전류기는 자, 전기가 흐르면은 자기장이 생긴다 그랬죠. 그러면은 이 전류기라는 이 센서가 있어요. 이 전류기 센서가 있는데 전선을 한 가닥을 이렇게 놓고요. 반대쪽 전선은 그냥 놓고요. 여기에 이제 이런 모터를 돌리게 되면은 모터가 회전할 때 이 전선에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기장이 형성이 된다 그랬죠. 그러면은 이 모터의 회전력 세기에 따라서 이 전선에 흐르는 자기장의 세기도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간단한 방법으로 우리 일상에서 응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방법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전기를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봤는데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전구다마인데요. 제가 전구다마에다 튜브를 끼워놓은 거예요. 깨지지 말라고. 자, 이게 모터라고 생각하시고요. 또는 이게 환풍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다가 전선을 한 가닥 넣겠습니다. 전선을 넣고요. 플러그에 연결할 전선에다가 이 전선을 연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기를 꽂아 볼게요. 자, 불이 들어왔죠. 이것은 이제 기본적인 원리죠. 전기를 어떤 부하에다가 연결을 해서 전기를 꽂으면 그 부하가 작동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제가 전선을 하나 넣어놨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이 회로가 작동을 하려면은 이제 이 회로에도 전기를 넣어줘야 되잖아요. 이제 정말 전기를 잘 모르신다 그러시면은 이 회로에서 작동하는 게 이게 릴레이라는 부품입니다. 한글로는 계전기라고 합니다. 계전기라고도 하는데 통상적으로 뭐 릴레이 뭐 이렇게 이제 전기적인 용어에서는 사용을 합니다. 이 릴레이는 전기가 들어가면은 속에 접점이 이렇게 달라붙고
전기가 빠지면은 접점이 떨어지는 이런 그 원리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 전자석이 들어있는 거죠. 전자석이 연결돼 있고, 그 다음에 이 릴레이는 보통 3개의 접점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컴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NC라는 게 있고 NO라는 게 있어요. NO는 릴레이에 전기가 들어가면은 접점이 붙는 거니까 스위치가 되는 거고, NC는 릴레이에 전기가 들어가면은 접점이 떨어지게 되니까 전기가 들어가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죠? 붙어 있겠죠. 그럼 이걸 테스트하기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 릴레이가 전자석 스위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이렇게 전기가 안 들어갔을 때는 도통을 해요. 반대쪽은 도통이 안 되겠죠. 여기 스위치가 떨어져 있으니까. 여기에 전기를 넣게 되면은 이쪽이 되겠죠, 이번에는. 그런 식으로 전자석 스위치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접점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 접점을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여기에 작은 부절을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작은 부절을 연결을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제가 전원을 넣어야 된다 그랬죠. 회로가 작동을 하려면 전기가 있어야 되니까 여기가 12V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12V가 있어야 이 회로는 작동을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여기에 12V에 가까운 전원을 한번 만들어 넣겠습니다. 9V입니다. 이건 보이시나요? 9V DC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9V를 연결을 해 볼게요. 우리가 집에서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 아답터를 봤을 때 선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끊어져 있다. 그러면은 이것을 플러스 마이너스를 찾는 방법이 있어요. 자, 선에 보시면은 대부분의 아답터는 선에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하얀 줄이 이렇게 가죠. 그리고 여기에는 줄이 없죠. 이쪽은. 반대쪽은 줄이 없고 표시가 없고, 이쪽은 표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플러스.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니까 납을 조금 묻히고요. 납땜을 잘하는 방법은 납을 연결할 곳에 납을 조금 살짝 묻혀 놓는 거예요. 미리 납땜을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플러스라고. 그러면은 전류 센서에도 이쪽 왼쪽이 플러스니까 플러스를 연결을 왼쪽에다 하겠습니다. 이게 극성이 있는 제품들은 극성에 맞춰서 연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회로가 망가져요. 그래서 처음에 연결할 때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고 연결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사용할 것을 직접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걸 만들어서 제가 컴프레셔에 직접 연결을 해서 사용하려고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전원 공급선이 연결됐어요. 그러면은 전기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어때요? 전기가 들어왔죠? 아까 제가 이게 아답터가 9V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릴레이는 12V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9V하고 12V면은 전압이 3V 차이가 나는데 작동하는데 문제가 없느냐, 이렇게 이제 궁금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게 전기라는 게 결과적으로 어떤 전압이, 기준 전압이 12V라면은 12V보다 한 10%더 올려서 넣어도 되고요. 12V보다 10%더 아래에 있는 전압을 넣어도 이 제품이 작동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기준 전압은 일반적으로 우리는 전격 전압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회로가 작동하기 위해서 가장 안정적인 좋은 조건의 전압이 몇 볼트다 그러면은 몇 볼트라는 것이지, 꼭 그 이하나 이상을 벗어나면은 작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뜻은 아니니까 그것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12V 릴레이를 사용을 했지만은 실제 9V, 8V를 넣어도 작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9V짜리 아답터가 있어서 사용을 했던 것이고요. 전기 도통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18650 배터리에다가 작은 DC 부저를 연결을 해서 하면은 소리가 나게. 그래서 단선 여부를 측정하는데 요긴하게 사용하는 거거든요. 컴에 하나 넣고 ON이라고 되어 있는 데다 이렇게 물려놨어요. 자, 그러면은 자, 전기가 들어갔는데 소리가 안 나잖아요. 그죠? 이거는 이 릴레이가 선이 지금 이렇게 접점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스위치가 떨어져 있어요. 반대로 이걸 이쪽에다 연결을 하게 되면은 소리가 나죠.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이것을 작동을 하는데요. 전등이 켜지면은 전기가 일을 하고 있다는 뜻이니까 전기가 이렇게 흐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흐르면은 이 일하는 양만큼 전류가 이렇게 이 일하는 양만큼 흐르겠죠. 이게 만약에 큰 램프면은 전기가 많이 일을 할 것이고, 이게 작은 용량이면은 전기의 양이, 일량이 조금일 거 아니에요? 이게 전력량이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일의 양이니까. 그러면 이것은 지금 램프가 60W짜리거든요. 60W면은 일반적으로 그냥 환풍기 정도, 환풍기나 아니면은 전기가 형광등 2개 정도 켜 있다고 가정을 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럼 전기를 한번 켜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불이 들어왔죠. 그럼 지금 불이 들어왔는데 작동을 안 하잖아요. 이것은 전기의 양이 지금 60W니까 작은 양이에요. 그래서 그 자기장이 조금밖에 형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작은 양이니까 이 작은 양도 검출을 할 수 있도록 이 전류기의 센서에 값을 조정을 좀 해줘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작은 조정용 가변 저항이 있어요. 이 가변 저항은 볼륨을 조절하듯이 돌리면은 이 저항의 용량 값이 변한다는 거거든요. 이 가변 저항을 통해서 이 센서에서 검출되는 전류량을 이 릴레이가 작동하는 기준만큼 근접하기 위해서 맞출 거예요. 그 작업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작은 드라이버 가지고 천천히 돌려볼게요. 그러면은 릴레이가 작동하는 시점이 올 거예요. 천천히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작동했어요. 그리고 반대로 돌리면 떨어지고요. 다시 살짝 더 돌려볼게요. 네, 작동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전기를 한번 차단을 해볼게요. 램프를. 전기 코드를 뺐어요. 그러면은 멈췄죠, 소리가. 다시 켜보겠습니다. 자, 작동하죠. 꺼졌죠. 다시 작동하고 꺼지면은 멈추고. 자, 이게 바로 원격으로 그 부하의 작동 여부를 감시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이것을 제가 설명을 해드린 이유는 이게 보시기에는 좀 어려워 보여도 실제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편리한 방법이고 가장 값싸게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이게 전등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큰 모터가 작동을 한달지 아니면은 펌프가 작동을 한달지 아니면은 뭐 하우스 안에 난방 장치가 작동한달지 이런 경우에는 그 부하 동력원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일하는 전류량이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것을 이렇게 메인 전선의 한쪽을 잘라서 이 전류기 센서 안에다 통과를 시켜가지고 메인선을 그냥 연결을 하면은 모든 게 끝난다는 거예요. 뭐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이, 저같이 지금 부절을 하지 않고, 이런 램프를 조그만 걸 또 여기다 연결을 한다고 치면은 이 부하가 작동을 할 때 켜지거나 꺼지게 할 수도 있는 거죠. 부저는 시끄러우니까, 이런 램프를 사용하겠다 그러면 램프를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작동을 시키면은 꺼지죠. LED가 꺼지고, 그 다음에 끄면은 다시 켜지고, 반대로 이것을 불이 켜질 때 LED도 이렇게 같이 켜지는 거죠. 이렇게 꺼지고요. 이런 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제가 방법을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컴프레셔에다 제가 연결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똑같이 제가 한번 구현을 해볼게요. 자, 저는 이것을 부저로 사용하겠습니다. 작은 저항을 연결하시면은 부저 소리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작은 부저로 연결을 한번 해놓고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컴프레셔가 작동할 때 소리가 나는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왜냐면 컴프레셔는 작동하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소리를
나는 것이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소리가 이상하게 계속 난다. 그러면은 컴프레셔가 계속해서 작동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상 있다 생각하고 얼른 전기를 끄든지 아니면 점검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이제 연결이 다 되었고요. 자, 그러면은 이것을 실제 선로를 연결을 해가지고 실제 적용하는 것까지 여러분께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컴프레셔가 연결된 스위치, 메인 스위치 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류 센서를 컴프레셔의 한쪽 선에다가 센서를 관통을 시켜가지고 연결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전기를 공급을 해야 되겠죠. 콘센트에다가 넣겠습니다. 자, 연결됐죠. 여기 전기 들어왔죠. 그러면 컴프레셔 한번 작동을 시켜 볼게요. 컴프레셔를 작동을 시키면은 소리가 나죠. 그럼 에어가 지금 작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리면 안 꺼지네요. 그러면은 자, 여기서 조정을 조금 해주면 됩니다. 컴프레셔는 아까 그 전등보다도 전류 용량이 크기 때문에 이걸 값을 다시 맞춰줘야 돼. 자, 소리 안 났죠? 자, 작동을 했습니다. 컴프레셔가 지금 돌고 있습니다. 꺼졌죠? 이걸 조금 더 돌려볼까요? 조정을. 컴프레셔 다시 올려볼까요? 돌아가죠? 컴프레셔 내렸고요. 꺼졌죠? 자, 이제 여기에서 컴프레셔가 계속 돌아가는 현상이 발생이 되면은 이상 운전이라고 그러죠. 소리가 계속해서 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제가 아니면 현장에 있는 직원이 스위치를 끄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컴프레셔 있는 곳에 가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확인을 해보면은 고장은 다시 재발하지 않겠죠. 이렇게 예방하는 차원에서 동력을 원격 제어를 하거나 아니면은 감시하는 근원으로 제한하고자 할 때, 아니면 이상 유무를 감지하고자 할 때 이런 그 전류 센서를 이용하면은 되게 편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는 제가 현장에서 직접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 이렇게 전류 센서를 적용을 한 예로서 보여드리는 거였고요. 여러분들도 혹시 감시 근원으로서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겠죠. 램프 같은 것들을 계속 작동시켜서 표시가 필요한 사용처라면은 건전지는 좀 용량이 딸리니까 여기에서 선을 하나 이쪽으로 따서 커먼에다 연결하시고 이 선을 갖다가 이용을 해도 됩니다. 그러면 간단한 방법이 또 되거든요. 그러면은 컴프레셔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멈출 때까지 에어가 다 찰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과연 얘가 저절로 끊어지는지. 아까는 제가 스위치를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부하 제어를 했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지금은 이제 컴프레셔를 계속 작동을 해서 에어가 꽉 차게 되면은 컴프레셔가 저절로 작동을 멈추거든요. 그러면 이 부저도 멈춰야 되겠죠. 소리가 너무 크면은 이걸 가려도 돼요. 이렇게 컴프레셔가 멈췄습니다. 제가 말씀을 막 드리려는 순간 컴프레셔 에어가 다 차서 저절로 멈췄어요. 정상 작동하는 거죠. 이제 자, 아까 말씀드리다 만 것은 이 소리가 너무 커서 시끄럽다 그러면은 소리 나오는 구멍을 막으면 돼요. 뭐 테이프 같은 걸로 이렇게 살짝 가려 놓으면은 소리가 한 30% 30%로 확 줄어들어 버리거든요. 현 상태에서는 그냥 대충 했지만은 그래도 비교적 깔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에어도 풀 이렇게 꽉 찼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통해서 원리는 이제 복잡해 보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마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런 것이거든요. AC 전원이 여기에 있고요. 220V입니다. 220V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전류 센서는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거든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 컴프레셔가 있고요. 이게 이제 전류 센서가 이렇게 PCB에 이렇게 있었지 않습니까? 전원은 아답터 9V짜리를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는 컴이 있었고, 그 다음에 O가 있었고, 그 다음에 NC가 있었어요. 아까 접점이, 그죠? 그러면은 저는 여기에 부저를 NC에 하나 연결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렇게 연결을 해서 3V 배터리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 줬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 아까 VR이 하나 있었죠. 여기 이렇게 가변 VR인데 이 전류 여기에 전력 양에 따라서 전류 감지 값이 변합니다. 이 전력량이 커지면은
이 전류 감지값도 커지고요. 전력량이 적으면 감지값도 적기 때문에 이 VR을 가변 저항을 미세하게 조정을 해서 이 릴레이가 작동하는 레벨 값을 근접하게 맞춰주는 조정만 하시면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회로 결선도를 이렇게 만들어서 보여드렸는데요. 이런 식으로 연결을 했던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은 제가 현장에서 실제 겪었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감지 장치를 만드는데 전류 센서를 이용한 모듈을 실제 장착을 했습니다. 이 전류 센서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2,000원도 안 돼요. 1,000 몇백 원밖에 안 하거든요. 굉장히 저렴한 값으로 구매를 할 수 있으니까 혹시라도 저같이 좀 원격으로 뭔가 작동하는 것을 계속해서 관찰을 하거나 이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용으로 활용을 하시겠다 싶은 분들은 이런 방법을 이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뭔가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감지하는 것도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라고 의견을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실현이 가능한 방법은 제가 직접 저도 한번 만들어서 여러분이 참고할 수 있도록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을 촬영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